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비가 좀 부실부실 오네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는 봄비치고는 요 근래 들어선 그래도 좀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위가 좀 완전히 가시고 빨리 봄 기온이 이번 봄비 그치고 나서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봄비 바라봅니다. 자, 오늘 증시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조정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을 해주고 소폭이라도 그래도 좀 빨간불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반가운 구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스피가 0.04% 올랐습니다. 1포인트도 못 올랐고요. 제자리를 지키면서 살짝 위쪽에 걸쳐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08%가 빠지면서 아래쪽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높이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동안 우리 증시에 상당히 힘이 돼줬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약해진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펀드 환매 영향으로 때문인지 아무래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팔아대는 것이 우리 지수가 좀 오를만 하면은 조금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고 그걸 반복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 시점이 너무 높다고만 생각지 않고 이런저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하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적인 호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기관들의 매도세도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지켜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센투자 플러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 질문 받고 있고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뽑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바로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정을 하는 동안 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야죠.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삼성물산입니다. 적극 매수의 세 가지 이유란 제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1분기 실적부터 나타날 전년 동기 대비의 실적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올해 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3.9%, 39.9% 증가한 26.7조 원, 5,7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이런 실적 개선이 1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추정하는 1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14.5%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포인트는 외형 증가와 매출액 대비 판관 비중 감소입니다. 외형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작은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사 매출 증가와 해외 건설 매출 증가를 감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월부터 예상되는 다량의 해외 수주가 성과를 볼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해외 수주는 카타르 루자일 신도시 내 도로공사뿐이었습니다. 2분기 수주가 기대되는 주요 사업은 총 68억 규모이고 이 가운데 약 28억은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 사업은 터키 복합화력과 카타르, 몽고, 아부다비 등지의 호텔과 그리고 고층 건물, 그리고 호주 광산 개발 사업의 일부로 발주되는 항만공사 등입니다. 입찰 경쟁이 심해 수주 물량 확보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 여력 충분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는 현 주가 대비 27.5% 높은 10만 2천 원입니다. 교보증권은 동사의 목표 주가를 올해 예상 주당 영업가치와 주당 투자유가증권 가치를 합산한 값에 2012년 예당 주당 순차익금을 빼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보증권 리서치는 향후 동사의 상사 부분 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원 사업과 에너지 환경 사업의 투자 및 외형 증가로 인한 손익 개선, 건설 부분의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손익 개선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추가 상향 조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0만 2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KDB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대우인터내셔널의 리포트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미얀마 프로젝트 가치 기대치가 상향된다라고 했습니다. 유가 상승 지속으로 미얀마 프로젝트 가치 기대치가 상향되고 있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의 개발 이익은 2013년부터 매출 총 이익의 15%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A1 해상 광구, A3 해상 광구 이 두 가지는 2013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대우인터내셔널은 51% 지분을 가진 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가정은 아시아 유가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US
2억 불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준 가격 10.2 US달러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부담할 총 투자비는 17억 달러로 현재까지 6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남은 투자 비용은 올해 약 5억 달러 그리고 내년 6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미얀마 프로젝트의 이익 실현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이는 특히 미얀마 프로젝트의 이익 실현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 부분에서 교보생명 24%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장외 거래 가격 기준으로 교보생명 24%의 지분 가치는 약 1.3조 원에 이릅니다. 교보생명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내년까지 남아있는 미얀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 추세가 미얀마 프로젝트 시작 시점까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는 앞으로도 유가의 추세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41,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하이로코리아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박스권을 벗어난 주가 비상만 남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동사를 포함한 피팅 업계는 1월이 휴가가 많은 비수기로 하계 휴가기를 제외 시 연중 수주 규모와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1월에 240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며 창사 이래 월별 최대 수주를 기록하였습니다. 2월에도 150억 원 수준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여 1분기 537억 원의 사상 최대 신규 수주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조선 해양 부분의 신규 수주가 전체 물량 중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주 물량의 납기가 통상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동사의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사는 2012년 1분기에 매출액 3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6.4억 원을 기록하며 업종 내 최고 수익성 달성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동사의 수주 공정별 매출 비중은 2011년 석유화학 32%, 발전 17%, 해양 13%, 조선 8%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는 석유화학 27%, 발전 17%, 해양 20%, 조선 12%로 구성되어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고수익성 달성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제시를 하였고 피팅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보행 우려로 인해 18,000원의 벽을 넘지 못하며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는 지난 2월 21일을 기점으로 한 단계 레벨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보행에 대한 우려로 동사의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보다는 매분기 실적 성장과 수주 증가를 통해 목표 주가까지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과 대우인터내셔널,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질문들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답변 주실 두 분은요. 샘플러스의 윤영식, 이상로 두 분의 전문 요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봄비가 막 부실부실 내리는데 계시는 지역이 어디실까요? 네, 서울인데요. 아, 그럼 서울도 뭐 저랑 같은 비를 맞고 네, 계시겠군요. 그러네요. 예, 비 맞으면은 요즘에 서울에서는 이게 머리가 빠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맞으면 안 되는데 오늘도 몇 가락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괜히 커피 산다고 우산 안 쓰고 뛰어다녔는데 그 생각하니까 좀 후회가 되네요. 예,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 네,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78,500원에 30%거든요. 78,500원에 30%. 네. 네. 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게 1년 전인데요. 네. 요 앞전에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그걸 더 간다고 그냥 못 팔고 아주 그냥 후회 막심하고 지금 꽁꽁 앓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뭐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으면야 가장 좋겠지만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네. 결국에만 난다라고 하면야 또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예. 저도 지금 아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똑같은 그런 후회를 했는데 뭐 한 곱이 두 곱이 넘기다 보니까 지금 뭐 꽤 괜찮게 그 상황이 호전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보면은 뭐 한 번 이렇게 놓쳤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게 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기업만 빠져도 너무 빠져갖고요. 무슨 악재가 생겼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요새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요. 네.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그렇 유고 때문에. 예. 하지만 좀 가파르게 좀 내려가긴 내려갔고 기관들이 네. 계속해서 좀 팔고 있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면도 좋아 보이진 않는다 싶긴 한데. 네. 예.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그걸 앞으로 또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될 건지 딴 걸로 갈아타야 될 건지 자꾸 망설여지네요. 네. 그래서 아.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네. 좀 더 들고 가면은 다시 호전이 될 수 있을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였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영식 위원께서 두산중공업 지금 베트남에서 뭐 발전소 다시 뭐 수주하네 어쩌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보면은 이거 네. 상황이 뭐 절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자, 네. 왜 이런 것인지 분석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을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현재 뭐 손절 가격을 지정을 해드린다면 기술적으로는 6만 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동사는 지금 1년이 넘게 갖고 계시고요. 과거에 보면은 7만 8,300원까지 올라와서 거의 본전까지 올라온 것도 팔지 않고 버티셨다는 얘기는 회사의 펀더멘탈을 나름대로 믿고요. 밀고 나가시는 중장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말을 고쳐 말하면 기술적으로 6만 원 깨지면 손절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만은 손절이 아예 없다고 보고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 가액은 8만 5천 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주 자체가요. 주 두산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루머가 돌고 있는 저 그룹 내 어떤 그 자금난이라든가 밥캐 때문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는 문제 없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언하듯이 그런 행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 두산건설 때문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루머가 돌면서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가 가릴 거 없이 두산자 들어간 종목은 다 아래로 폭락을 했던 것이 최근에 폭락의 표면 이유가 되겠고요. 실제 내부 이유를 보면 기관권은 외국인 자체는 좀 그렇지는 않는데요. 기관권은 실제로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면 좀 단기 수익이 나오면요. 단기 수익을 바로 실현하는 마치 개인들처럼 그렇게 짧게 수익 실현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 종목 말고도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두산건설의 유증 운운 해가면서 이유를 만들고 큰 급락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런 내용이다 보면 현재는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만 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이건 기술적으로 알고만 계시고요. 좀 더 손절할 필요는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요 본전인 78,500원까지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넘으려면 아무래도 위아래로 흔들고 하는 과정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의 패턴은 여지껏 보내오신 시간을 또 계산해 보시면 본전이 돼서 팔고 나오면 좀 허망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목표가액인 8만 5천 원 정도를 금년 6월 달까지 보시고 달성해내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면 마음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 가운데서 문자 상담으로 5153번님께서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아마 갖고 계신데 좀 그런 위험에 처했거나 아니면 뭐 지정이 됐다거나 조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관리 종목 지정이란 거 아마 이 투자다 보면 그런 경우 절대 맞고 싶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물리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뭐 요
요건이 자기 자본의 잠식률이 한 뭐 그 절반 정도 이상 빠졌다라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너무 적다라든가 아마 자본금에 따라서 전체 발행 주식이 한 1%에서 한 2% 내외로 한 달 동안 거래량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불성실 공시를 뭐 1년에 한 1.5회 이상이던가요? 그렇게 했다라든가 그런 요건이 있을 때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매매 거래가 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0분 단위로 이 호가를 그 수집을 해가지고 단일 거래를 하게 되기도 하지요. 물론 그 상장 폐지 요건을 그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에서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바로 상장 폐지로 물론 기간이 좀 주어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도 하니까요. 과연 이 기업이 어떤 상황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좀 그 거래소에서 어떠한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케이스별로 나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꾸준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공신안을 꼭 들어가셔가지고 매일매일 혹시라도 어떤 부분들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9,100원에 20%입니다. 예, 하이닉스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엘피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적으로 실적 자체가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처럼 그렇게 크게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그건 아셔야 되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글로벌 경기 자체가 경기 회복 이 전망이 계속적으로 되고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제 디램에 대해서도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도 또 개편이 되었죠. 개편이 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1차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도 거래량이 분명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이 부분의 물량 자체가 어디 물량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의 물량입니다. 말 그대로 투신권에서 지금 들어왔던 물량인데요. 이런 부분이 투신권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이 나올 수 있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가격대를 돌파하는 양봉이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자. 그래서 돈이 급하신 게 아니시라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한 32,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정고점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37,000원 정고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밑으로 해서 막 28,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락앤락을 보겠습니다. 매수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락앤락은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유명했던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실적이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바닥권에서 기관권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업종이야 뭐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명품으로 알려져 있죠. 뭐 여러 가지 냉장고용 보관 그릇, 뭐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나가긴 합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때문에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먼저 드릴 말씀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동사는 바닥에서는 급등은 없습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종목이 바로 급등을 할 수는 없고요. 단타 매매자라면 동사를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가 제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물론 매수를 해서 쭉 끌고 나가면 목표 가격은 저 위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넓게 보신다면. 그러나 단타 매매를 하신다면 아주 목표 가격이 짧다. 35,000원 정도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패턴 자체보다는 지금 시즌이 이제 지금 3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본격 어닝 시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닝 시즌에 여러 가지 실적이 부진한 회사들은 조금 올라가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매트에서의 물량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보면 약간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은 좀 짜증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 가격은 33,000원대 전후 여기서 사시면 되겠고요. 중장기 매매라면 좋겠지만 아니면 단타면 아주 짧게 먹고 나오신 생각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줘서 감사드리고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부산요. 아,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나요? 비가 옵니다, 조금씩. 아, 예. 아무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봄이 좀 제일 빨리 오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유, 좋은 데 살고 계셔서 부럽습니다. 예,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두산 인프라콘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네, 너무 예. 네. 싸게 온다고 31,000원에 고점에서 샀어요. 네. 그런데 40%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너무 고점에 사서요. 네, 너무 고점이랑 가격이 얼마라고요? 사신 한 가격. 몇 달 됐어요. 한 사신 가격이 31,000원. 31,000원에 40%. 네. 자, 그럼 일단은 뭐 31,0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게 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군요, 당연히. 예. 저기 너무 고점에 사서 이거 네. 절반이라도 어떻게 팔았다가 사야 될지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될지 그거를 걱정이 돼서. 네, 이게 좀 더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예.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는 현금화하고 기다리다가 예. 뭐 더 빠지면은 그냥 나는 좀 더 사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싶다. 예. 그럼 일단은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것에 좀 더 이게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시군요. 더 하락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로 위원께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과연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만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주식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될 테니까요. 예. 자, 그럼 네. 두산 인프라코어의 앞으로의 좀 앞날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31,000원에 지금 비중 자체가 40%가 되는데요. 일단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진짜 엄청 힘들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봤거든요. 이런 부분 정말 힘든 거 그 마음을 제가 같이 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화 상담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만큼 자세하고 설명을 많이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유명한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어느 정도 기계 장비 쪽에서도 유명한 기업이고요. 대신에 굴삭기 판매 자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어디서 파는 굴삭기 비중을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그런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긴축 완화가 진행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상황으로는 실적적인 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지금 31%가 감소했습니다. 점유율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 중국 시장 전체에서도 긴축 완화를 시작을 하였지만 21%가 감소를 하였어요. 그만큼 굴삭기에 대해서 비중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자회사 문화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굴삭기 1위 업체인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센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점유율 15%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1%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그만큼의 뭐 전인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 긴축 완화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따진다면 아직까지 이만큼 많이 오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는 판단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시려고 하시면 돈이 만약에 진짜 급하신 거면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하단으로 보실 것 같으면 한 18,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자. 그래서 18,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자. 그래서 18,000원, 19,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상단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어차피 중국을 뭐 긴축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투자보다는요. 그 전에서 한 3만 원 정도에 27,000원에서 28,000원 그 정도 가격대가 올라오면 거기서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양봉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자.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더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인프라코를 풀어봤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7,150원에 30%입니다. 네, 웅진에너지는 비교적 바닥권에서 사시긴 했는데요. 태양광 업황 전반적인 동사는 태양광 중에서는 돈 남는 부분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거하고 인것과 웨이퍼라고 합니다. 근데 웅진에너지 인것과 웨이퍼를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태양광 업황이 공급과 인구로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 점점 정리해 나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제 푹 주저앉았고요. 반면에 독일에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돈으로 300조 원에 달하는 어떤 그런 재생에너지 촉진책을 쓰기 했기 때문에 또 반등을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덤핑 때문에 과세를 이제 무겁게 물리지 않겠느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우리 오시아 같은 그 업체가 보지 않겠냐 했더니 20-30% 정도 매길 줄 알았더니 겨우 4%를 매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엇갈리면서 아직은 그 충돌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임의적으로 7,150원쯤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은 30%를 들어가셨는데 이와 같이 옆으로 횡보를 하는 차트인 경우에는 아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업황 자체의 충돌이 완만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파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만한 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더 올라갈 힘을 얻기 위해서 아래로 디딜점을 찾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살 때는 조금만 사셨다가 내려오면 점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 괜찮았는데 이미 비중을 30%를 단정적으로 딱 때려버리셨기 때문에 현재 밀려서 상당히 속이 좀 쓰릴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의 어떤 출발점을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직은 반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는 시점이 얼마 있다가 이제 재개가 되면 그때부터 반등한다 보면 동사는 하향하는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깊다면 6,100원이나 6,2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중 30%를 넣으셨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밀린다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면 참 손절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입장에 놓이실 것입니다. 따라서요. 일단 아래로 꺾어진 흐름이니까 월요일이나 시장이 오늘 종가에 조금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날 살짝 반등을 하면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태 추이를 봐가시면서 웅진에너지를 노리신다면 좀 더 아래로 꺾어져서 6,200원이나 가격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을 쓰신다면 그 정도 가격에 세팅이 됐다면 쭉 끌고 나가셔서 목표 가액은 9,000원 정도로만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사는 그 전에 BW 물량 같은 게 많아서 당분간은 9,000원 이상은 못 갈 거로 보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4,400원에 40% 용인에서 보내셨네요. 예,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 점유율 1위에 레미콘이나 건설 사업체를 항응하고 있는 기업이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방금 증시 종합시황을 떴은 뉴스가 떴는데 지금 같은 또 BW 발행이 있죠. 그만큼 기업 자체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 4,400원을 잡으셨는데 그 전에 유진기업 같은 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하이마트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하이마트는 절대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기업 측에서 밝혔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BW 행사를 또 하게 되었다. 그만큼 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 4,000을 일단 잡아드릴게요. 밑으로는 4,000을 잡아드리고요. 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4,400원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본전하고 나가기엔 아깝다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보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래서 상단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괜찮게 그래도 조정적인 부분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단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들고 가시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추천 안 해드리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실 때 차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5,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저기 코오롱이요. 코오롱. 예, 예, 요즘 좀 30% 상승세를 거든요? 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네, 예, 저기 25,000원에 네, 작년에 저기 매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매도 시점이 언젠가 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 그럼 비중 한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30%요. 30%. 예, 자 그럼 코롱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볼까요? 아니 우선 제일 궁금한 게요. 음. 수익이 지금 조금 났는데, 네. 예, 매도를 언제 할지 그게 궁금해요. 아, 매도를 언제 할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코롱 그룹이 그 매출 10조, 월 단위 매출 1조 원 도전해가지고 지금 계속 달성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도 나오고 보면은 그룹 전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몇 년 동안 계속 좀 어려웠었거든요, 사실. 예, 예. 예. 자, 그럼 윤영식 위원께 코롱 과연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듀퐁과의 소송건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현재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실적도 좋아지고 회사 자체가 이제 점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과 또 매수한 시점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차트하고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000원에 얼마 전에 사셨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목표 가액을 32,000원 잡으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1년 전에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8,000원까지 급락하는 걸 꼭 참고 1년을 버티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뭐 돈이야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쭉 올라가도 된다 하는데 근데 이게 저 차트를 보시면 현재 상태가요. 갭 하락을 했던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갭 하락했던 부분을 통과하는데 그 구간 자체가 가격대로 치면요. 고점이 대략 29,000 얼마쯤 되고요. 하단으로는 25,000원쯤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과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도 몇 번 걸리고요. 즉 말해서 28,000원 조금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요. 또 29,000원쯤 가면 또 두들겨 맞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이전에 갭 하락했던 부분을 통과하는 흐름을 보이려면 시간도 걸리고 왕복하는 흐름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전에 25,000원에 사가지고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올라간다 싶었다가 다시 본전에 왔다가 올라간다 싶었다가 본전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권장하기로는 위쪽으로요 29,000원쯤 가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요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가 대략 한 25,000원쯤 또 빠져서 박스권 하단이 오면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신다면 목표 가액은 32,000원으로 결정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자 손절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인 25,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좀 전에 봤더니 박스권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시고요. 3만 원을 넘으려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갈 거야. 인지를 하시고 좀 몇 달 두시고 목표 가액은 32,000원 설정하시고 접근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종목들입니다. 휴비스 봅니다. 1,250원에 60%입니다. 예, 휴비츠. 네. 예. 휴비츠 네, 같은 휴비츠입니다. 네. 예. 안경광학업체죠. 안경광학업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지금 매물대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대 상단에 올라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밑에 121선을 지금 주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한번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에 위치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가질지 모른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 개선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방향이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결정이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업 분석적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적인 부분이 분명히 수익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투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라는 게 그만큼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영업활동 흐름 부분도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휴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게 휴비스라는 종목도 분명히 있고 보니까 지금 오늘 딱 예, 가격도 지금 1,250원 주신 가격이 지금 오늘 종가하고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혹시라도 이게 또 이 종가 매입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휴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예, 짚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네요. 예,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이 네.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이 된 지 한 5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거래일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분석적으로 볼 때도 지금 아직 기업에 대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거래소 화학 업종이고 지금 하는 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모주를 상당히 조심히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 재상장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다. 왜냐, 신입생이 환영을 받듯이 공모주도 그만큼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상장이 되더라도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나 먼저 공모에 참여를 하겠죠.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공모주 같은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일단은 상장이 되면 공모를 하기 전 상태죠. 장외에 있을 때, 장외 주식으로 있을 때 거기서 2배, 3배 가량 뛰어서 올라와서 공모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히 투자를 하자. 그래서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뭐 한다기보다는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설명하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봉이 5개가 올라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 자체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해드렸고요. 다음은 한라 IMS입니다. 8,070원에 40%네요. 네, 부산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선거철이다 보니까 뭐 가덕도 신공항인가요? 그런 내용으로 단기 급등을 한 것을 따라 붙으셨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매매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빨리 손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하셨고요. 쭉 빠져서 지금은 이제 5,790원까지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는 조선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밸러스트 수 해가지고 이제 배라는 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밑에다 물을 채우는데요. 그걸 물을 채웠다가 공해상에다 물을 풀어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균도 옮기고 뭐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화라든가 또 산업용 제어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합니다. 회사의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여러 가지 좋은데 바닥에서 그렇게 뜰만한 실적이 좋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회사 자체는 중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이 좋은 회사가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궁금하신 것은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일 텐데요. 올해가 선거가 계속 됩니다. 뭐 총선이 끝나도 또 대선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그런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또 한 번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어떤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영업이익이 한 40% 줄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얻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여기서 손절한다는 건 무의미한 정도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인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내를 하시고요. 버티다가 보면 쭉 끌고 올라와서 매수하신 가격대인 8,500원 전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로 보이니까 버텨서 올라오면 그냥 계시지 말고 일단 컷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다시 세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절하시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끝 전화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갈 거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전화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전화를 또 주셨습니까? 여기 경기도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요. 전화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부강약품이요. 부강약품. 가격 네. 비중은요? 가격은 1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 예. 네. 자, 묻고 싶으신 거는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제가 그거 사놓은 지가 한 1월 중순쯤 되거든요. 근데 네. 좀 높게 사가지고 단가 낮추기로 해놨어요. 그거를요. 네. 그래서 14,300원이 됐는데 이제 FTA 때문에 네. 뭐 4월 달부터 약국이 인하가 돼서 뭐 그런 말이 자꾸 계속 나오고 네.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지금 오늘 또 너무 많이 빠졌다가 약간 또 들어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매수가까지 와서 예, 예. 며칠 전에 왔었는데 내가 못 팔았어.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예.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다시 올 건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너무너무 궁금하세요? 다시 그 가격까지 올지? 네. 옆에 무슨 아기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집에서 손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것만 보고 내가 참작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 방송에 전화를 참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는요. 예. 근데 이제 부강약품이 다른 분들이 전혀 의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지를 못한 건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예. 다른 종목은 다들 수익이 나 있는데 이 부강약품만 너무 소구색이네요. 예. 가끔씩 한 번씩 문자로 들어오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근데 방송 제가 꾸준히 못 보시면요. 봤나 아마 봐요. 부강약품에 대해서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부강약품에 대해서 이상로 위원께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옆에 있는 손녀분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이제 지금 막 들은 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막 기억이 나가지고 주식 투자 잘할지. 예, 제가 예. 경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요?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기 교육에 힘써 주셔야겠는데 잘 설명해 네,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광약품이라고 하면 일단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이고요. 지금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에는 기업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적 자체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걱정하셨듯이 FTA라든가 그리고 4월달 약값 인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급 자체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죽은 비중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뭐 종목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뭐 한 개를 봤는데 2월달 같은 경우에 조제액이 86억 원을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전년동월 대비 8%가 증가했다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최고의 영업이익 증가 비율이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실적은 나지만 크게 기업 자체가 엄청 크게 많이 바뀔 정도의 그렇게 기업 모멘텀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FTA 오기 전에 먼저 많이 올랐었죠. 지금. 요때 급하게 올랐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요때 급하게 올랐었고요. 요때 다 급하게 올랐었죠.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이때는 붙었었다. 거래량이 붙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기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한없이 많은 죽은 기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클릭을 잘못해갖고 부광약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딱 보셔도 느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변곡점 위치에 여기에 121선이죠. 121선 위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게 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밑에서 어느 정도의 땡기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점의 매수는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어디서 들어오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겠죠. 기관에서 지금 저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광약품 자체가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그거 14,300원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15,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18,000원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15,000원 정도가 가게 되면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하셔서 익절을 하시고 좀 넣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는 지금 같은 13,000원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상단으로는 한번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부광약품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YG엔터입니다. 49,450원에 20%를 갖고 있는데 손절가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엔터주도 좀 한 번쯤 해주실 만한데 되지 않느냐고 물려있는 사람들 많은데 하면서 1226번님께서 또 문자도 주셨네요. 네.
네, 엔터주는 지금 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서로 불이 붙었습니다. 누구는 아직 싸다, 누구는 어디 일본의 음반업체와 비교할 때 비싸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 견해는요. 엔터주라는 거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든가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잣대로 비교 우위를 해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권의 매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꺾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이익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이 여전히 꾸준히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그대로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손절 가격을 지정한다 그러면 지금 49,000 얼마쯤 사셨기 때문에 45,000원을 설정하시는 게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단 밀려 내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만 원대 조금 아래쪽으로 이 종목의 플랫폼이 잡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뚝 깨고 내려온 이상 그 논란 자체가 누구는 비싸다 누구는 싸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매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권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는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대인 49,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거로 판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올라온다면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권장해드리고 일단 본전에 끊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싸움이 끝나고 이 종목이 싸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쪽이 이기게 되면 5만 원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게임을 하시다가 5만 원 깨지면 다시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정리하면 손절 가격은 45,000원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패턴으로는 되돌림이 나와서 올라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48,000원이나 9,000원 올라오면 일단 끊어내셨다가 5만 원 넘으면 다시 매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휴비츠하고 휴비스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휴비스가 맞다고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5778번님께서 저더러 아유 이게 멋있다고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짱이고 이게 상담하는 게 아주 그냥 기분 좋다고 계속 시청하겠다고 칭찬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나 봅니다.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멜파스입니다. 24,500원에 100% 전량이시네요. 예. 멜파스 참 일단은 먼저 터치 패널 전문 업체죠. 그래서 터치 패널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왜 멜파스는 다른 터치 패널 스크린 업체는 대부분 다 오르는데 왜 멜파스는 안 오르냐 따져 봤을 때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위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매출이 워낙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잠시나마 보시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죠. 왜냐? 어느 정도 하단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실적 개선주가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많이 가게 되는데 멜파스는 그렇게 실적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보시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외국인이나 지금 기관에서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물량 자체가 기관도 보면 여기서 많이 들어왔던 상태예요. 기관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기관이 들어왔던 단가 거기 근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더라도 본전 정도가 되면 일단 비중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2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시면 먼저 어느 정도 빼자.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갈아타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감에 오르더라도 기대감에 오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단으로는 22,000원 정도로 보시고 상단으로는 먼저 25,000원 정도가 되면 익절하고 나오시자. 그래서 실적 뒷받침되는 기업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멜파스에 대한 기대감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멜파스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을요. 자, 오늘 3월 23일 금요일 한 주를 정리하는 날이었는데요. 뭐 소폭이나마 우리 증시가 좀 오르기도 하고 또 제자리도 지켜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답변을 드린 두 분은 이상로, 윤용식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한 주는 연초부터 상승하던 우리 증시에 좀 잠시 쉬어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선대까지 튼튼하게 지켜내면서 마쳤으니까요. 별로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 더 좋아질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